자, 기호 3번 안석봉 우리 지우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 다짜고짜 개별 텍스터에서 지금 여기서 오 지금 오경태가 그거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기무라가 안, 안석진을 지금 뽑았는데 억지로 뽑힌 건데 그러면은 자기는 이거를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 아, 내가 왜, 잠깐만요. 그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일단은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냥 그거 하는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왜 내가 나가야 돼? 이런 생각으로 좀 그거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선배. 네, 뭐 저도 전혀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저보고 나가라 한다면 무척 당황하고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정할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이대윤. 제가 만약에 진짜로 그런 얘기에 휘말리게 된다면 진짜로 되게 김무랑 그 애가 되게 좀 걔한테 화날 것 같고 뭐 쥐구멍에도 숨고싶 다는 듯이 살짝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어, 잠깐만요. 콘셉트. 아무튼 여기 여기 초대형 울트라 스티커에서 지금 그 백발마녀라고 하는 애가 백발마녀가 지금 풀어가지고 스킨 포장을 풀어가지고 바퀴벌레를 그거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하면은 아, 했을 때 끌려가서 파출소까지 가가지고 나까지 끌려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내가 왜 이랬지? 아니 내가 안 그랬으면은 그냥 효심 없다고 했으면 이런 짓 안 했을 건데 왜 그러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대유. 저는 이게 좀 피마트를 좋아하고 그거를 그곳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짝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시장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자랑스럽고 또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상처 뭐 그런 걸 줬으니까 그래도 속이 후련하다 그래도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선배. 자, 선생님은 지금 지우 얘기가 울려가지고 뭘 묻는지 정확히 못 들었거든? 묻는 게 정확히 뭐야? 그 백발마녀가 지금 피마트에 바퀴벌레를 풀어놓은 것과 관련되어서 뭘 물어보는 거야? 네, 피마트를 풀어놔서 그 파출소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파출소를 갔을 때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느꼈을지. 그러니까 파출소에 갔을 때 누가 파출소 갔을 때 뭐 백발마녀의 심정을 예칭해서 얘기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뭘 얘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석진, 네, 응? 석진의 해서 아, 석진이? 만약에 내가 석진이라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면 재윤이는 지금 아까 대답한 게 지금 지우가 질문한 너가 석진이었다라면 파출소에 같이 가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야? 잘 네, 이해하고 있으나? 그렇구나. 선생님이 말 잘 못 들었구나.
제가 석진이었더라면 일단은 파출소에 끌려간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파출소로 오게 한 백발마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우선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보면 백발마녀의 어떤 그런 행동이 참 그 용감했다, 좀 무모하긴 했지만 용감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들진 않고 아마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파출소에 딱 끌려갔을 때는 경찰한테 끌려간 거니까 겁나고 원망스러우고 그런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전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윤이. 네, 이 책에서 여기 기호 3번 안석봉이라는 이야기가 그 아니, 석진이가 정교 회장에 나가면서 생기게 된 일을 얘기해주는 책인데, 여기서 구경태랑 그 석진이랑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서 서로 같이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도 막 하면서 서로 그 정교 회장 그 대회 그 출마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자신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 한 명이라면 자신은 누굴 뽑을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만약에 저라면 그 1번 후보 고경태를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박민규와 안석진은 살짝 뭔가 재미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고경태는 뭔가 공약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사람들도 많이 고경태를 이렇게 추천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그 아이 중 하나라면 기호 1번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우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그러면은 3번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그런 학교들이 왜 자꾸 우리 그 1등만 좋아해 주는 생각이 좀 부들부들 거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꼴드까지도 그렇게까지 챙겨준다고 하면은 그냥 그러면은 모두한테 다 그 좋은 거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번처럼 그냥 그렇게 어 그런 꼴찌까지 생각을 해주는 그런 게 좋을지도 모르겠지. 네, 그래서 저는 3번을 뽑도록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기호 3번 안석진을 뽑겠습니다. 그 까닭은 내세운 공약 부분에 있어서 기호 1번, 2번은 너무 뻔한 그런 공약인데 비해서 기호 3번 안석진의 공약은 아이들이 정말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시험을 1년에 한 번만 보자고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던가 공부 못하면 무조건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거 좀 없애고 하겠습니다. 6학년 수학여행 공짜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바람을 잘 담고 있어서 그 공약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 사람들이 피마트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피마트가 사라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새로 이사 온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피마트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계속 여기서 일하고 여기가 주 살림이었던 시장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피마트가 들어와서 자신이 돈을 벌고 할 그런 직장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피마트가 뭐 좋고 막 깨끗한 시설이라도 해도 저는 시장 사람들이 더 오래 일을 했고 거기서 쌓은 추억도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마트가 없어지고 다른 곳에다가 다시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지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근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그 대형 피마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마트는 있긴 있는데 대신에 그 시장 동네 그 근처에는 그 피마트를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곳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시장 사람들도 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도 뭐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 일들이 가능할지 솔직히 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트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 아닌가. 다만 이제 그런 시장 사람들도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 사람들을 피마트에 고용을 한다던가 등 다른 어떤 그런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기호 3번 안석봉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봤는데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이야기가 축을 이루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 전교회장 이야기. 전교 회장 선거 이야기가 한 축입니다. 전교 회장 선거하는 이야기. 자, 또 하나 이야기는 그 시장이랑 피마트가 이야기. 시장 인근에 가까이에 뭐가 생겨서 피마트. 어, 피마트가 생겨서 갈등하는 이야기.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연결지점이 있어요. 연결지점. 지우, 어떤 연결지점을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이야기 어떻게 연결돼?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지금 여기서 그 비밀리 얘기가 나오고 그 비밀리에서 피마트까지 간 다음에 그래서 그게 정교장 선거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정교장 선거하고 피마트 얘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냐고. 음 재윤이, 정교장 선거하고 피마트 얘기가 어떻게 연결돼? 그 정교 어린이 회장 후보 등록소 그 추천인 명단에 응, 백볼이 그 백발마녀 이름을 써서 응, 원하는 거를 하나 시켜달라고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것처럼 하다가 응. 피마트에 그 바퀴벌레 놓는 사건이랑 엮이게 된 거. 자, 그뿐만 아니라 정규장 선거에 나오는 누가? 안, 안석진, 안, 요 김우라 이런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야? 음, 안석진, 김우나, 백보리 뭐 이런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야? 음, 다 그 시장에 음, 하는 시장과 관계 있는 애들이잖아. 안석진은 안숙지는 떡집. 시장에 그 떡 파는 시장의 떡집 고- 아들이잖아. 이런 네, 식으로 결국은 전교장 선거에 나오는 아이들이 요 시장, 에 사는 아이들, 네, 시장에 사는 아이들이야. 그 네, 아이들이 도전하는 이야기잖아.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요
인물이라는 지점에서 안석진 등 요 인물들이 그 시장에 사는 아이들이고 또한 전교장 선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인물들이 연결 지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한 축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축은 이 전교장 선거 이야기하고 시장 가까이에 피마트가 생겨난 갈등 이야기가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지만 그 안에 본질적으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즉 시장에 사는 아이들은 이 이야기에서 보니까 다 어떤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면 시장에 사는 아이들의 특징은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 말썽꾸러기라고 욕먹고 있어. 또 이 안석진이라는 아이가 대표되는 게 뭘로 대표되는 거야? 그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 뭐라고? 시험 성적이 좋지가 않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 이른바 우리가 루저라는 말 들어봤어? 네. 네. 루저야, 루저.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봤을 때 별로 잘 나간 애들이 아니야. 반면에 누구는? 고경태. 구경태는 어떤 아이를 나타내? 구경태하고 또 그 누구야? 다른 아이. 박민규? 박민규? 이 애들이 나타내는 건 뭐야? 이 애들은 뭘 상징해?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또 집안이 좋은 아이. 집안이 좋은 아이. 집안이 좋은 아이, 부자 아이를 나타낸다는 얘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계층이에요. 요 루저, 낮은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뭐 하는 이야기? 맞선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 요게 요 이야기의 본질이야, 본질.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갈등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두 번째는 시장은 뭘 뜻해? 시장은 뭘 상징해? 그 시장에 사는 아이들? 시장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고. 반면에 피마트는 또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고. 뭘 상징하냐고. 피마트, 시장, 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뭐냐고. 피마트의 이미지는, 시장의 이미지는. 시장은 되게 오래됐고 오래됐고,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사람들도 인기가 별로 없고. 없고, 인기 없고 인기 없고, 뭐 낡고, 불편하고,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 그리고 네. 사실은 뭐야? 가난하고. 네. 반면 피마트는 깨끗하고 오래됐지 새로 않아. 생겼고 사람들도 새로 많고 생겼고, 인기도 많고 인기가 있고, 인기 있고. 편하고 편하고, 싸고. 현대적이고, 이런 거 나타나잖아. 그럼 여기 이 피마트가 결국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여기 회장 선거 여기 인물 중에서 고경태 고영태 박민규. 박민규하고 같은 거지. 그리고 이 시장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시장에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 나타내는 거지. 결국은 여기서 이 계급 간의 갈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여기 연결 지점은 인물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계층 또는 계급 갈등으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쓴 진형민 작가는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 시장 시장. 그리고 시장에 사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 작가가 이 시장에 사는 아이들 입장에서 풀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경태, 박민규나 피마트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바뀔 수 있어. 즉 시장에 사는 말썽꾸러기 아이들 그리고 오래되고 불편한 이곳에 피마트라는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고경태, 박민규 같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 낡고 후진 그런 동네를 그런 학교를 아주 좋게 뭐한다? 바꿔 나간다. 발전시켜 나간다. 그래서 세상에 참 뭐 해줬다?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려갈 수도 있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이런 가난한 애들의 반대를, 말썽꾸러기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고영태나 박민구 같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교장이 되어서 이 학교를 명품 학교로 만들어 간다. 어? 이 시장이 오래됐고 불편하고 가난해갖고 막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지저분한 그런 동네에 피마트 같은 그런 현대적인 시설이 들어서서 그 도시가 그 더 활력 있고 더 발전한 모습으로 바뀐다.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려갈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 작가는 그렇게 그리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 작가가 그러면 시장에 사는 아이들이 고경태 박민규를 물리치고 시장에 사는 아이들이 마침내 성공한다. 시장 사람들이 피마트를 없애고 시장 사람들이 그걸 지켜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만들어왔어. 네. 결말이? 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 정교장 선거는 고경태가 이기고, 고경태의 승리로 끝나. 네. 시장은 시장도 어떻게 끝나? 그 피마트에, 피마트가 계속 영업을 하는 걸로 끝나.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시장에 사는 아이들 이 안석진의 패배, 시장 사람들의 패배로 끝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 계속 영업이 끝나도 지금 안석진은 지금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어도 다시 조조를 해서 다시 나오게 하는 거고, 계속 영업을, 피마트도 계속 영업을 해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흡혈귀 흡혈귀 마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막 그러기도 하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어, 패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우가 아주 이 책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 그래서 비록 떨어졌지만 이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처음에 정교장 선거에 나간 거는 얼떨결에 나간 거였잖아. 네. 얼떨결에 나간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 아이들이 성장하게 돼, 성장. 비록 패배했지만 성장하게 된 어떤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또 시장 사람들도 처음에는 피마트가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걱정만 했단 얘기야. 무기력하게 당했단 얘기야. 그런데 나중에는 뭐야? 자기들이 시위도 하고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끝이 나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 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 이 이야기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왜 그전에는 무기력하게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왜 마지막에 가서 싸워야겠다 이야기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 계기가 뭐였어? 선생, 그 거봉 선생이 파출소에서 음. 사자랑 그 개 이야기 들려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자와 개 이야기 덕분에 이 선생님들이 시장 사람들이 바뀌었다? 또 지훈 어떻게 생각해? 저는 시장 사람들이 왜 바뀌냐고 생각을 하면은 음. 이게 지금 보니까 원래는 시장 사람들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마트가 생기면서 자꾸 그냥 나가라 나가라 하면서 그러는 거니까 음. 피마트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박정하고. 지금 지우 말대로 하면 피마트가 지금 생겼을 때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그걸 싸우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 네. 근데 왜 나중에는 이렇게 싸우게 됐냐는 얘기지. 그 일이 뭐냐는 얘기, 그 계기가 뭐냐는 얘기지. 어.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애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그거 하니까 원래부터 싸우고 싶었는데 음. 근데 그러기에는 또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마트에 덤벼도 되는 건 게 맞는가 싶어서
하긴 음. 하는데 지금 백발마녀랑 음. 안석진이 지금 지금 바퀴벌레라도 해서 바퀴벌레를 넣어서 바퀴벌레를 넣고 마트에서 그렇게 피마트를 자꾸 그냥 오픈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파출소에 가서 그런 소문이 돌게 됐으니까 음. 아니 우리 애들이 진짜 하는데 우리 그까짓 어른들이 못하겠어 하면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지금 지우가 얘기했듯이 바로 물론 재윤이가 말했듯이 그 개와 사자 이야기도 물론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책에서 따르면 가장 집중적인 것들은 바로 백발마녀가 그 바퀴벌레를 풀어놨던 그런 사건들, 그 사건이 이 시장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던 거지. 자, 그 이야기를 143쪽에 보겠습니다. 143쪽 첫째 줄, 둘째 줄까지 재윤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슈퍼 아줌마는부터. 슈퍼, 네? 읽어, 슈퍼 아줌마는. 슈퍼 아줌마는 시끄럽게 붙어요. 슈퍼 아줌마는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이 결국 맞았다. 결국은 시끄럽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각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백발마녀를 통해 깨닫는 건데 117쪽 보겠습니다. 자, 지우가 제일 마지막 줄부터 읽어주겠습니다. 어른들이 오죽 한심하고 거기요? 어, 어른들이 오죽 한심하고 답답했으면 애들이 나서서 그렇겠어? 그렇겠어? 우린 다 죽지 물에 훅 받고 죽어야 한다니까. 아이고 그 T마트 점장인가 경쟁인가 하는 놈 영상을 다들 봤어야 하는데 바퀴벌레 몇 마리에 부들부들 뛰면서 쪼르르 달려오고 하고는 암튼 간에 우리도 무슨 수를 내야 하는 거 아니요? 그냥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거요? 그렇지. 거기 부분 아무튼 간에 우리도 무슨 수를 내야 하는 거 아니요? 그냥 이대로 손 놓고도 있을 거요? 라는 식으로 그 백발만의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시장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윤이가 조금 아까 개와 사자 이야기를 했는데 개와 사자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뭐야? 재윤이? 그 네? 비유, 개와 사자 얘기를 통해서 그 도사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 또는 이 작가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뭘까? 음, 멍청하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가지고 그냥 자기 힘 다 쓸 바에는 차라리 자신이 도움되고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힘쓰고 뭔가 도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우, 개와 네. 사자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뭐야? 개와 사자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일단은 여기서 음, 지금 거기 잠깐만요. 거기 배종국이라는 사람이 억제를 잠깐만요. 자, 개와 사자는 어떻게 달라? 걔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냥하려고 돌을 던질 때 돌만 물어뜯었고 음, 사자는 사람들이 음, 돌을 던질 때 사람들을 물어뜯었어요. 결국 그 이야기의 교훈은 뭐야? 뭘 보라는 거야? 음. 개와 사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재윤이가 얘기했듯이 개는 누구한테 화를 냈다고? 돌. 돌멩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돌을 향해 싸웠어. 사자는 누구? 사자는 사람.
돌을 던진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하고 사자의 차이가 뭔지, 이 돌이 뜻하는 건 뭐고 돌을 던진 사람을 뜻하는 건 뭐냐는 얘기야. 시우? 걔는 돌을 지금 자꾸 물어 뜯었으니까 그 누군가가 버린 사건을 자꾸 재정비하고 그걸 해서 없던 일로 만드는 건데, 사자는 그렇게 사고를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벌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자꾸 따지고 막 벌금 내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요걸 우리가 적응을 해보면 백발마녀가 바퀴벌레를 피마트에 풀어놨잖아. 네. 그럼 백발마녀가 바퀴벌레를 피마트에 풀어놓은 것 그 자체, 바퀴벌레를 풀어놓다니 그 자체에 주목하는 건 뭐라는 거야? 개라는 거야, 개. 근데 사자라면 뭘 봐야 된다는 거야? 빨, 백발마녀가 백개는 왜 피마트 뭐 했는지, 바퀴벌레를 뿌렸는지. 바퀴벌레를 풀어놨는지, 그러면 그 돌을 던진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결국은? 왜 바퀴벌레를 풀어놓은 거야, 백발마녀는? 피마트가 시장 사람들의 직장을 뺏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피마트가 시장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마트라는 거야. 피마트가 생겨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만약 피마트가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백발마녀가 바퀴벌레를 풀어놓을 일조차도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는 지금 당장의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갖고 뭐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본질,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맞아. 우리가 개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사자가 돼야 주장하는 거야? 사자. 사자가 되어서 본질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그, 요즘에 대전은 그게 큰 뉴스가 안 되는데, 대전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있어. 선생님이 전장연이라는 단체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전국 장애인 연합회일 거야, 아마. 여기서 요즘에 시위를 벌여. 전장연이 시위를 벌여. 혹시 들어봤어? 요 사람들이 지하철 출근 시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때?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네, 그러니까 바쁜데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엄청 막 바쁘잖아. 네, 사람들이 자꾸 출퇴근 시간에 막 이렇게 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막 기차가 제대로 못 다니는 거야, 지하철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짜증이 나. 요 전장현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장애인들한테 막 비난을 퍼붓기도 해. 또 당신들 때문에 내가 뭐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각합니다. 막 화를 내. 자,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왜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하필 이렇게 이런 시위를 벌이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것만 보는 건 뭐라는 거야? 예. 개의 어떤 그런 시각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자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뭐라는 거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기차를 타려면
시간이 음. 오래 걸리니까 음. 그것을 위해 시위를 하고 우리가 그런 걸 더 알아야 한다. 그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왜 이런 시위를 벌이냐는 얘기야. 애당초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 무슨 얘기 한다고?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들의 이동권. 자,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버스 타는데 그냥 이렇게 타면 되잖아. 근데 휠체어 장애인들이 버스를 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음. 응? 휠체어 장애인들이 버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사님이 막 도와줘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군가는 그 휠체어 장애인을 안아서 그 뭐야 버스에 앉히고 또 그 휠체어를 또 따치 접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네. 또 내릴 때도 휠체어를 먼저 내리고 그 장애인을 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해서 또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저 사람은 그냥 뭐 있지 집에 있지. 왜 나와가지고 왜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뭐해 많이 잡아먹냐 라고 그 사람한테 짜증을 내잖아. 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있어? 아니요. 그 사람은 돌아다니지 말아야 돼? 아니요. 애당초 버스를 우리가 그 저상버스라고 혹시 들어봤어? 버스 그게 이렇게 쭉 내려오게 돼 있어. 아, 휠체어 장애인이 그냥 휠체어를 탄 채 그냥 뭐하면 밀고 올라가면 되게 버스 자체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만들었으면 들었으면 그 장애인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요. 없을 거란 얘기야. 근데 버스 만들 때 그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생각하지를 않고 아니요. 그냥 비장애인들 편할 대로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음. 그래 놓고서는 장애인들이 자기들에게 이동권을 달라고 하면은 비장애인들이 뭐하다고 불편하다고 그 사람을 타박한다는 거야. 이런 점에서 그 개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것과 사자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것들이 그 해석이 뭐 한다는 거야? 다른 달라진다라는 거야. 지우가 뭘 훔쳤어. 빵을 훔쳤어. 그럴 때 개의 관점과 사자의 관점은 제 관점은 그냥 훔쳤다는 것에만 해서 지우가 잘못됐다는 것만 아는데 음, 사자의 관점은 지우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다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말하려는 게 있어요. 그렇지. 단지 그거를 그 개인의 도덕성, 야 임마 너 왜 물건 훔쳐, 빵을 훔쳐 이 나쁜 놈아 하고 그 개인을 비난을 할 것인지. 근데 알고 봤더니 지우가 뭐 어떤 회사에 다녔었는데 그 회사가 무슨 뭐 구조조정을 하고 뭐 이런 바람에 실직을 했는데 나라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뭐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우가 빵을 훔친 어떤 그런 것들은 지우 한 개개인, 뻥지우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 문제가 해결될 거란 얘기야. 네. 음. 며칠 전에 아주 좀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충격에 빠뜨렸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무슨 마약 음료? 그거 아, 봤어? 네. 그 마약 음료를 학생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마약 단속을 하겠다. 그 사람들을 뭐 잘 잡아야겠다.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뭐 절대 뭐 받지 말아라. 막 그런 뭐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선생님은 지금 그것들이 개의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걸 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음, 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까? 그 고등학생들이 왜 그 마약 음료를 받은 거야? 소가 어? 공부를 뭐 잘하게 해준 집중력 그거를 높아지는 거. 먹으면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다. 시험 기간에 밤 늦게까지 말똥말똥하게 공부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걸 받아 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예 애당초 그런 거를 안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 어? 물론 그 그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나빠. 그 네.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 그걸 시험생, 샀나? 그러니까 그 왜 산 거냐고. 재현이 뭐? 음, 시험생이 응, 이렇게 시험을 칠 때 응, 진짜 맨날 공부만 하니까 사람 그렇지. 계속, 어, 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음료라도 그런 약이라도 먹어서라도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부담이 뭐하다면 줄어든다면 시간은 굳이 그런 막 이상한 음료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없을 거 아니야. 그 지금 그 마약 음료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공부가 최고다, 밤새워서라도 공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경쟁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니겠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개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 건가? 아니면 누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 건가? 사자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 건가? 근데 지금 화면에 계속 개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 개의 눈으로. 근데 선생님 지금 개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자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지금 개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찔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와 사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개와 사자의 비유 이야기를 써먹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 61쪽 보겠습니다. 자, 책 61쪽에 보니까 백발마녀하고 그다음에 여기 1학년 미진이라는 아이하고가 공약을 만드는데 의견을 주지. 네. 백발마녀가 내세운 공약과 1학년 그 미진이가 내세운 공약은 뭘까? 제안한 공약은 뭘까? 시험 기간이나 수업기 살짝 시간을 줄이자. 아닌데 돈에 관한 뭐라고? 거 1학년, 돈, 지우 뭐라고? 1학년, 재윤이. 1학년 엄마들한테 급식 도우미 좀 시키지 말라고 건의하겠어. 그건 뭐 누가 건의한 거야? 1학년 그 동생이. 그렇지. 1학년 미진이라는 아이가 건의를 한 거겠지. 여기서 지금 네. 보면은 1, 2, 3, 4, 5번 중에 1학년 애가 했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잖아. 네. 그다음에 백발마녀는 음, 수학여행 공짜로 가죠. 왜 그렇게 그걸 했을 거라고 추리하는 근거가 뭐야? 음, 그 시장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뭔가 수학여행을 공짜로 가면 돈 부담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61쪽에 다하지 줄 보겠습니다. 61쪽 다하지 줄. 뭐야? 누가 백발만이 아니랄까봐 역시 돈 얘기였다. 누가 백발만이 아니랄 거 역시 나 돈 얘기였다라고 한 걸 봤을 때 이 공약 중에 지금 돈과 관련돼 있는 거는 수학여행, 예, 6학년 공짜. 수학여행을 공짜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한 부분들이 백발마녀가 했을 거라 우리가 추리할 수 있잖아. 연결할 수 있잖아. 됐니?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그 책 내용들을 제대로 잘 이해해가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68쪽 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뭐 67쪽부터 얘기인데 68쪽에 보면 담임 선생님이 계속 내 이름만 불러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안석진 이름만 계속 부른 까닭은 뭐고 그것에 대해서 안석진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얘기해 볼까? 음,
왜 다윤쌤은 계속 안석진 이름만 불러댔어? 그 전에 이야기하면서. 그냥 음. 석진이가 음, 알아서 그 후보에서 이렇게 나가길 바라면서 계속 눈치 같은 걸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석진이는 너무 음.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안석진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 거야? 음, 음, 눈치 없는 거지, 눈치 없는 거. 음. 어? 선생님이 네가 알아서 뭐 해라? 나가라. 사퇴해라, 빠져라 라고 하는 걸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눈치 없이 선생님이 나만 좋아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어? 선생님 딸이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딸이 엄마 뭐 음. 뭐 먹어도 돼? 했더니 안 돼. 뭐 먹어도 돼? 안 돼. 막 뭐 먹어도 돼? 안 돼. 엄마가 계속 그 선생님 딸이 막 계속 막 뭐 먹어도 돼? 그러니까는 네 맘대로 해! 하고 막 그 소리를 뻘어 질렀더니 선생님 딸이 와 엄마가 내 맘대로 하래 신난다 먹어도 된다 뭐 이랬던 얘기야. 그게 음, 네 맘대로 해 이게 먹으라는 얘기야?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야 곧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요 이야기에서도 결국은 안석진에게 그렇지 않니 안석진 뭐 이런 이 얘기는 결국은 안석진 보고 여러분이 말했듯이 사퇴할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요 안석진은 눈치 없이 그거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5쪽 보겠습니다. 75쪽에 보니까 둘째 줄에 백발마녀가 남은 껌 4개를 차례로 까서 자기 입속에다가 전부 쑤셔놓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다라고 돼 있거든. 왜 그런 거야? 음, 그냥 음. 어? 음. 그 임심 쓴 건 줄 알고 오해하지 않게. 오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랬다. 또 지우는 어떻게 생각해? 백발마녀가 남은 껌 4개를 차례로 까서 자기 입속에다 전부 쑤놓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다. 야구 선수들이 껌 왜 씹는지 알아? 왜요? 야구 선수들이 타자들이 이렇게 껌 막 질겅질겅 씹는 거 알아? 아니요. 아니요? 야구 선수들이 껌을 많이 씹어. 왜? 왜 야구 음, 선수들이 껌을 씹을까? 긴장하지 말라고. 그렇지. 긴장 안 하려고.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껌을 씹어서. 자, 쌤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 저요. 아, 얘기해 지우야. 지금 그 백발마녀는 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까 아, 여기서 지금 흰 봉지를 까서 그 바퀴벌레를 넣어서 그래서 바퀴벌레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예, 한다고 하는데 아, 할 건데 음, 그거를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긴장이 막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긴장되지 않게 하려고 껌 씹는 것 같아요. 그렇지. 백발마녀도 이 부분을 통해서 백발마녀도 지금 몹시나 긴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자기 어떤 그런 긴장을 풀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로서 껌을 4개나 이렇게 씹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백발마녀는 윤봉길 의사 얘기도 하고 유관순 누나 얘기도 하면서 윤봉길 유관순 누나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왜요? 음, 지우. 왜냐하면은 지금 지금 애국심이 있냐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게 애국심이 아니라 이 이것은 그 시장 사람들을 위한 그 짓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 말해서 애국심이 있냐고 하고 있다면은 시장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재윤이 지우 말 알겠어? 네. 지우가 아주 잘 알고 있네. 백발마녀는 자기가 피마트에 바퀴벌레를 푸는 것이 이게 나쁜 일이 아니다. 어? 자기가 한 행동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의거를 일으킨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다. 또 효도를 하는 거다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한 행동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에 그 마음에 긴장 오는 거는 껌 씹어서 긴장을 좀 풀려고 그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건 두려움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 이유를 찾는 거야.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86쪽 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제일 마지막 줄. 백발마녀는 피마트 화장실이 너무 좋아서 슬프다고 했다. 이 뭔 말이야? 피마트 화장실이 좋은데 왜 슬플까? 피마트랑 피마트. 자신의 그 재윤이 마트랑 너무 비교되고 그러니까. 비교된다는 게 피마, 무슨? 음, 그 피마트는 이렇게 막 음, 화장실도 깨끗하고 막 좋은데 음. 이제 자신이 하는 마트, 자신 부모님이 하는 마트는 좀 후지고 오래되고 시장에 있고 인기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우리가 보통 화장실은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이러는데 화장실마저 피마트 화장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으로 느껴진 거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피마트에 가고 싶겠지. 가고 싶다는 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니 그것들이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 보겠습니다. 자, 96쪽에 고경태의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혹시 진퇴양난이라는 한자성 알아? 진퇴양난. 90몇 쪽이에요? 96쪽. 음, 지금 고경태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한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했어요. 진퇴양난 응. 말 뜻 알아 혹시? 아니요. 진퇴양난은 아니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응.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진퇴양난.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걸 보고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이 지금 고경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응. 그, 그, 음, 그, 고경태가 음, 1등 당선되면 음, 햄버거 돌리겠다는 말이 들켜가지고, 음, 그걸 또 감쌀 수도 없고, 음,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어서 음. 그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 햄버거를 돌리겠다라는 말을 진짜다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오히려, 어? 햄버거를 어, 돌리겠다고 내가 말했다. 그 진짜다라고 말하면 경고를 당하거나, 어? 응. 경고를 그거는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그렇지. 뇌물을 준 거기 때문에 네, 부정선거잖아. 응. 네. 근데 햄버거를 돌리겠다라는 말을 뭐 했다? 안 그리고 했다라고 하면 네, 거짓말 했다고 또, 거짓말하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햄버거를 부정하면 거짓 소문이 돼버리고 인정하면 불법 선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응. 110 있습니다. 자, 115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어르신도 재수 옴 붙으셨네.
라고 요 도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어르신도 재수 온 붙으셨네? 라고 얘기하는 걸까? 어르신도 재수 온 붙으셨네라는 건 재수 없다라는 게 아주 재수가 없다. 아주 운이 나쁘다라고 했거든. 왜 이 도사가 운이 나쁜 거야? 그 법, 그 허락 없이 벽이나 벽에 이렇게 벽보나 전단지 같은 거 응. 붙이니까. 근데 그게 왜 재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럼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그게 왜 재수가 없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음, 음, 자, 왜 이 어르신이 재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야. 뭐라고 해야 되나? 지우하고 재윤이가 서로 좋아해. 근데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뻥지우하고 뻥재우가. 뻥지우하고 뻥재우가 남들 몰래,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손잡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뭐해?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이렇게 앞유리를 깨고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앞유리 깬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제 그걸 붙잡기 위해서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어? 돌려본 거야. 그랬더니 그 차 앞으로 지우하고 재훈이가 손잡고 가정이 가고 있는 거야. 그 바람에 지우하고 재훈이가 서로 좋아한다는 소문이 그냥 뭐 한 거야? 퍼지게 된 거야. 이럴 때 지우하고 재훈 입장에서는 운이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음, 왜 지우, 재훈 입장에서 운이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지우나 재훈이는 조심조심 다녔잖아. 네, 응? 그래서 아무도 몰랐잖아. 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동차를 뭐 하는 바람에 깨는 바람. 깨는 바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자동차를 깨지 않았으면 누가 일부러 블랙박스를 돌려볼 필요가 없어요. 없었겠지. 있어요. 근데 그 블랙박스를 뭐 하는 바람에 돌려보는 바람에 지우 재훈이까지 그냥 뻥지우 뻥재훈까지 뭐 하다는 얘기야? 탈로 났다는 얘기지. 지금 쌤의 이해가 네. 이렇게 지금 그럼 왜 쌤이 갑자기 도사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한 거야? 바퀴벌레 그 사건이 집중되다가 응. 거기서 가다 보다가 그 응. 벽단지 붙인 거를 그 CCTV인가? 거기서 응. 보게 돼가지고. 그렇지. 요 도사가 부적을 붙인 거를 사실 사람들은 아무도 뭐 했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요 바퀴벌레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요 사람까지 뭐 한 거야? 걸린 거라는 거야. 네. 그러니 요 도사 입장에서는 재수 온 붙었다, 재수 없다라고 말할 만하지. 이해가? 네.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애당초 그런 걸 안 했으면 이제 그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 일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다른 일에 엮여가지고 그 일들이 또 다른 일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 못 산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호사 한번 안석봉이라는 책을 같이 봤고 다음 주는 어린이를 위한 세계 미술 이야기라는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 뭐에 관한 책 같아? 미술. 미술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영역들을 또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윤이 책 갖고 있구나. 그렇지.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여러 세계의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